나보다 느린데.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잘하지. 왜 이렇게 웅성대냐? 왜? 아 창문 닫아. 에어컨 켜왔으니까 창문 좀 닫아줘 뒤에. 재준이 형 너가. 아니, 난쟁이가 닫아. 또 벌레 들어오니까 창문 닫아. 아 제가 무섭죠. 가져가. 쓸거 없어 이제. 알아서 할게. 왜 이렇게 심해? 왜 이렇게 좋아해? 네오나 왜? 왜? 왜 갑자기? 넌 다 표시했니? 근데 왜? 옆에는 뭔가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서? 아, 넌 다 똑같은 색깔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기해가지고 김지용. 자, 봐.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관점들은 주어가 얘가 주어가 아니다. 얘가 주어야. 다양한 어떤 그 이론적인 관점들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뭐에 관하여? 이주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에 관해서는 왜 이주를 하냐에 관해서는 관점들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다. 그다음 이 다양할 수 있는 관점들 중에서 어떤 관점을 가져올 거냐면은 경제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올 거야. 다양할 수 있는 관점들 중에서 경제학에서는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추정을 해. 뭐라고 추정하냐? 행위자가 여기 보면은 utility maximization이라고 있지 않냐? 효용 극대화가 나와 있는데 효용 극대화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비용 대비 효용량 하지 말고 이익이라고 합시다. 비용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효용 극대화야. 비용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하는 존재라고 추정하는 경제학에서는 하나의 틀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그 이유를 갖다가 뭐 관점에서 보는 거냐? 어떤 행위를 할 때 비용,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이익, 그걸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있으면은 뭐가 커야 하는 게 좋은 거냐? 비용과 이익 중에 뭐가 커야 그 행위를 하는 게 타당한 거야? 이익이 커야. 그냥 만약에 비용이 이익보다 커, 그러면 그 행위는 안 좋은 행위라는 얘기야. 안 좋은 행위. 그러니까 안 한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럼 우리가 경제학 관점에서는 이사를 할 때 뭐랑 뭐가 존재할 거 아니야? 이사를 할 때 내가 치러야 할 비용, 혹은 내가 이사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있겠지. 뭐가 뭐보다 클 때 이사를 하게 되는 거겠어. 그러면은 이사를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그 이익이 이사를 할 때 뭐 잃게 되는,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보다 클 때 이사를 한다는 얘기야. 됐을까? 자, 다음 뭐 이걸 안 바꿨었는데 여기 있는 위치를 풀었으면은 엔드이시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관점이 경제학적인 관점이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 주어, 대절,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진주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뭐하다는 것이 추정된다. 자, 사람들이 이성적인 행위자라고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행위자야라고 간주를 해. 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I가 in other words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성적인 행위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있는 they는 인간이야. 인간들은 이주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뭐에 근거하여? 그들의 비용의 어떤 assessment, 평가에 기반하여. 뭐뿐만 아니라 자 여기는 여기까지만 먼저 끊어서 해석을 해봐. remain이 뭐 하는 거냐? 남아있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남아있는 것의 benefit, 비용. 아니 비용이래. 이익. 뭐 여기서는 뭐 이익이 아니라 편익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긴 하는데 그냥 이익이라고 해도 된다. 알지? 어떤 곳에 남아있는 것의 이익. 그러니까 versus가 뭐냐? 뭐뭐 대비야. 뭐뭐 대비. 뭐 대비? 떠나는 것의 비용과 이익 대비. 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이제 이사를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잖아. 내가 원래 살던 곳에 남아있는 게 이사를 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에 두드려 보는 거야. 남아있는 것에 이익과 그 다음에 비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내가 이사를 가게 됐을 때도 이익과 그 다음에 치러야 될 비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사를 갔을 때의 이익이 크면은 굳이 이사를 가겠지. 근데 남아있는 것에 어떤 이익이 더 클 때는 이사를 안 갈 거 아니냐. 됐을까? 그래서 즉 계속해서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좋아요? 듣고 있니? 풀어. 8자. 나. 자, 다음. 아, 졸라 기네 진짜. 그거 아니야? 여기까지. 뭐 이렇게 탄식들이 흘러나오냐? 왜 이렇게 할 때마다 탄식들이 흘러나오냐? 아 이것도 겁나 기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할게. 너무 그 다 상대로 묶으려니까 너무 길다. 그래서 4번 문장이나 5번 문장은 구조가 똑같아. 그냥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to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얘가 우리 include가 동사가 무슨 뜻이냐? 포함하다잖아. 근데 여기 지금 include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지? 그 여기 있는 이 to 이 전치사 to의 목적어이기도 하면서 앞에 있는 동사 include의 목적어이기도 해. 이런 거 뭐라고 해? 공통 목적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include의 목적어 없이 전치사 to의 목적어이면서 include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큰 해석은 이렇게 된다. 편익은 그 이익은 뭐뭐를 포함하지만 뭐뭐에 한정되지만은 않는다. 됐어? 자, 해석해보자. 그 여기 먼저 해석해볼게. 단기 그 다음에 장기적인 금전적인 이득. 그 다음 안전. 그 다음 더 큰 자유. 뭐 문화적 표현의 자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익이 포함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러이러한 것에 국한 혹은 제한되지만은 않는다. 이 국한되지는 않는다를 혹시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은 이렇게 생각하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이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득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것 말고도 다른 류의 어떤 이득이 있을 수가 있다. 알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게 이 글에서는 더 많은 이득을 나타낸다고. 자,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 근데 이사를 가게 되는데 내가 이사를 가는 집이 되게 싸게 나왔어. 그 원래 평소 시세의 3분의 1 정도 나왔단 말이야. 내가 그 원래 그 집이 시세가 10억짜리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3억에 나왔어 시장에. 나는 지금 내가 10억을 절대 벌 수가 없고 3억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잡아야 돼. 그럼 또 다시 없을 수 있는 다시 못 얻을 이제 기회잖아. 그치? 그런 어떠한 돈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사 가면서 얻게 된 금전적인 이득.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도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슬람교야. 근데 이슬람교인데 지금 우리가 동네는 다 크리스천들밖에 없어요. 이슬람 사원이 없어. 근데 내가 이사 갈 곳에 때마침 이슬람 사원이 있네. 그러면은 내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 내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종류의 어떤 이득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다음 여기도 구조가 똑같다. 얘가 지금 이익을 얘기했잖아. 여기에 벗이 있으면 좋겠지만 벗이 없어요.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는 벗이 그래는 없지만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러나 뭐 비용이라는 것은 포함한다. 뭐뭐를 포함하지만 또 여기에 제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뭐가 있냐? 이사 공짜 아니잖아. 공짜 아니잖아. 뭔가 이동 비용. 그 다음 외국의 타지에 살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uncertainty, 불확실성. 내가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뭐 프랑스 이민을 가. 내가 프랑스에 연고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되게 미지의 영역이잖아. 불확실성이 크단 말이야. 이쪽에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도 감수해야 될 비용에 가깝다. 그 다음에 다른 언어에 적응해야 할 어떤 어려움. 내가 같은 한국에서 한국 땅으로 이사한 게 아니라 한국 살다가 이제 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뭐 아내가 일본인이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같이 일본 가 살기로 했어. 근데 일본어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치러야 할 어떤 대가에 속한다고. 일본어를 하지 못함으로써 얻게 되는 불편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게 치러야 할 대가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마찬가지로 내가 원래 살던 문화랑 다른 문화를 가면은 뭔가 원래 살던 곳과 문화가 맞지 않아가지고 겪게 되는 불편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큰 어떤 우려,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에 관한 거. 사실 5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같은 어떤 나라에서 나라로 이사 가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아예 이민을 가는 그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은 것 같다. 뭐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려고 하려면 웬만하면은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국가에서 이동이 아니라 아예 해외로 가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 자,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됨으로써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 있다고? 뭐 하는 것이 있어요? 이득이 되는 게 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득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사를 감으로써 치러야 할 혹은 희생해야 할 어떤 대가 같은 게 분명히 따라온다고. 그래서 얘랑 얘를 뭐 해봐야 돼?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얘가 더 크다. 그럼 이사를 가 안 가?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커. 그럼 이사를 가겠니 안 가겠니? 안 가겠지. 그죠? 자, 다음 마지막 6번문장. 자, 6번. 자, 우리 5번 문장이 무슨 얘기였냐?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될 뭐가 있다고 했지? 대가가 있다고 했잖아. 희생해야 될 게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희생해야 할 게 어떤 측면에 가깝니? 어떤 측면에? 어떤 측면에 가까워? 그 희생해야 할 게 어떤 측면이냐? 약간 조금 불편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불편함. 근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의 불편함이야. 환경의 불편함. 근데 그런 대가가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불편함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 그럼 어떤 다른 종류의 어떤 치러야 될 대가도 있다. 그 뜻이야. 그 다른 종류의 치러야 될 대가가 6번 문장에 있는 거야. 읽어보면은 자, psychic cost 하면은 정신적인 비용. 뭐랑 관련되어 있는 가족, 친구의 separation, 이별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또 the unknown 하면은 미지의 것이야. 미지의 것의 어떤 공포랑 관련되어 있는 이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그런 비용도 또한 고려되어져야 한다. 뭐에서? 비용 이익 평가에서. 그러니까 6번 문장의 존재 의미는 5번 문장에서 말한 게 일종의 물리적인 불편함 같은 거예요. 물리적인 불편함?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심리적인 어떤 불편함도 우리가 비용으로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내용 그다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주제를 쓰면은 별거 없어요.
다음 질문. 아 이거 하나만 더 쓰려.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다음 질문. 뭘 더워? 에어컨 켰는데도 더워? 그럼 에어컨의 온도를 더 내려보자. 근데 더울 좀. 자 더운 사람 흔들어보자. 생각보다 많이 더워하는구나. 창문 좀 열어놓자. 에어컨 온도 내렸거든? 창문을 열어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뭐야? 연시용 이제 아빠 좀 기다려. 이거 없고 뭐 여기 라면 자 썼니? 자 봅시다. 자 소설을 읽는 것은 in particular 특히나
연결되어 왔다. 뭐와? 증가한 공감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소설을 읽는 것이 뭐? 공감 능력의 증가랑 관련성이 있어 왔다. 즉 너 소설을 많이 읽잖냐?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야?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다. 자, 다음. 자, 우리가 종종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뭐에 반응하여 감정을 경험하냐? 그 소설 등장인물들의 환경에 반응하여. 소설에 나온 어떤 등장인물들의 상황 혹은 환경에 반응하여 감정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 가주어, 대절이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다 진주어. 그래서 뭐뭐라는 것이 has been hypothesized, 가정되어 왔다. 뭐가? 소설을 읽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 투부정사 뒤에 stimulate, manipulate, and improve 이 세 개가 병렬 구조야. 소설을 읽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자극하고 그 다음에 manipulate 뭔가 조정하고 조작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향상시키게 해왔다. 뭐를? 우리의 사회적인 이해도를 뭐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관한.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여기 지금 translate 앞에 대시 있잖냐? 주격이야. 여기 지금 앞에 translate 동사 앞에 주어가 없고 translate 뒤에 목적어도 없지 않냐? 이거 왜 발생하는 문제냐면 translate가 자동사랑 타동사랑 둘 다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왜 이렇게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주격 관계대명사 간주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동사를 갖다가 자동사로 간주해버리면 돼. 알죠? 주격이야. 우리의 삶으로 바뀌는 어떤 방식으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의 사회적 이해를 simulate 뭔가 내가 아까 이거 stimulate로 해석을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모의 실험을 해보고 조작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향상시키게 해준다. 근데 사실은 이 말 있잖아. 이 말 어디서부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게 해준다야. 결국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냐? 공감하게 한다는 얘기. 공감하게 한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냥 공감하다랑 똑같은 의미야. 그냥 공감하다의 정의를 갖다가 풀어 쓴 거에 불과해.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얘를 영어로 쓰면은 be sympathized with others. 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장인물의 어떤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은 공감을 하게 된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사람 이름 이렇게.
적었니? 아이템 없니? 자, 이 관련된 뭐 어떤 연구에서 뭐 이런 사람들은 보여줬다. 성인들이 어떤 성인들이냐? 많은 소설을 읽는 성인들이 더 잘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더 잘해서 객관적인 공감 어떤 시험에서 공감 테스트에서 누구보다 non-readers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없지만은 여기에 무언가 단어를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보자. 저기에 대동사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보자. 뭘 써야 되겠니? 대동사 하나를 추가할 거야. be를 써야 돼 아니면 do를 써야 돼? 뭘 써야 될까? 여기에 있는 펄펑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는 대동사 들어갔다가 추가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 1번, 2번에서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공감 능력이 항상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실제로 연구 결과 보니까 소설을 안 읽는 사람보다 소설을 읽는 성인들이 더 어떠한 공감 시험에서 잘했다고 했으니까 앞서 말한 문장 갖다가 뒷받침하는 어떤 진술이야. 자, 사실 이러한 발견, 뭐에 관한 발견이냐? 증가한 공감에 대한. 이 소설을 읽었더니 공감 능력이 증가하더라라는 이러한 발견은 기인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단순히 많이 읽는 것에서. 자, 이거는 옆에 적어놨어요. 유명한 동사 구야.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요. 이거는 A가 B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다야.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지 않냐? 그럼 A가 뭐가 되겠어요? 문장의 주어로 가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to B가 뭐 해야 돼? attribute 뒤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to는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야. 전치사야? 그럼 B 자리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겠냐 아니면 명사, 동명사를 쓰겠냐? 동명사를 쓰겠지. 얘가 수동태가 되면 이 구조가 돼. A, B, attribute to B. 해석은 A는 B에서 비롯되다. 혹은 A는 B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건 내가 원래 해석을 기인하다고 해석을 했지만 기인하다는 말이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쉬운 말을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발견은 단순히 많이 읽는 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감 능력이 좋아지냐? 이게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공감 능력이 좋아지는 게 이게 아니라고. 자, 왜냐하면은 성인들인데 어떤 성인들이야? frequent readers 하면 자주 읽는 사람들이잖아. 뭐를 자주 읽는 사람들이야? informational text, 뭔가 정보에 관련된 텍스트를 많이 읽는 어떠한 독자들이야. 야, 이게 지금 소설이야 아니야? 소설이 정보를 주는 목적이 아니잖아. 읽긴 하지만 소설이 아닌 무언가를 많이 읽는 그러한 성인들은 똑같은 그 이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똑같은 이점, 똑같은 이득이 뭘 나타내는 거야, 강렬? 그렇지, 공감 능력 향상이야. 그래서 4번은 되게 좀 중요한 함의를 품고 있어. 우리가 1, 2, 3번 문장까지는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 소설을 읽는 것은 공감 능력 향상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그냥 소설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그냥 글을 많이 읽는 건 어떠냐? 그거는 관련이 없다고. 그러니까 글 종이, 그 많은 글이 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 종류가 있잖아. 그 카테고리 중에서 소설을 읽는 것만 그런 공감 능력의 향상을 불러일으키고, 소설이 아닌 무언가를 읽을 때는 그런 공감 능력 향상과 같은 그런 이점이 있지가 않다고. 아니? 자, 다음. 맞장 문장이 끝이야? 자, 바로 보자. 자,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어떤 텍스트를 많이 읽는 독자들은, 뭐 논문 같은 거, 그런 독자들은 실제로 더 안 좋게 성과를 내었다. 상대적으로 non-readers, 읽지 않는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자, 이게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소설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소설이 아닌 거를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아예 안 읽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 이 셋 중에 누가 공감 능력이 제일 좋아? 소설을 읽는 사람이, 얘가 공감 능력이 제일 좋아. 그 다음 누가 공감 능력이 더 좋다는 얘기일까? 그러면은 그래, 아예 안 읽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더 좋은 거예요. 소설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읽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다른 무언가, 정보를 주는 텍스트 있잖아. 그런 걸 읽는 사람이 제일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고. 근데 얘가 소설이 아닌 다른 무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정보를 주는 글이잖아. 정보를 주는 글. 사실 우리가 정보를 주는 글은 되게 사실에 근거하느냐, 그러니까 팩트랑 지식에 근거한 어떤 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내가 말한 글에 언급된 건 아니다. 사실과 정보에 기반한 글을 읽다 보면 사람이 뭐 하게 되겠니? 약간 좀 냉정하게 되겠지. 약간 좀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려 하겠지.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감정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쉽냐 어렵냐? 어렵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정보를 많이 다루는 어떤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약간 좀 사람 자체가 약간 조금 딱딱하게 되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읽는 사람보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 여기에 이것만 좀 추가하자. 실제로 더 나쁜 성과를 낼 수 있다가 모에서
여기 좀 생략된 말이 있어요. 뭐에서 더 나쁜 성과야? 공감 능력. 이게 지금 빠졌어요. 다 썼으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